여러분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2022학년도 고등학교 3학년 3월 전국 연합학력평가 국어 해설을 맡은 저는 남국민입니다. 반갑습니다. 저는 김철회입니다. 네, 또 올해의 이 투샷 또 시작됐습니다. 자, 올해 첫 학평 치르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. 지금 막 또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든 상황에서 하루 종일 또 시험 치는데 마스크 쓰고 치느라고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. 긴장된 하루 학생들이 지나갔죠, 그죠? 네, 그렇습니다. 남국민생도 그렇고 저도 그럴 텐데 아침에 이제 여러분이 시험 시작하는 그 모습부터 쭉 이제 시험을 치르는 그 모습을 보면요, 짠한 마음 들고요, 정말 고생 많이 한다는 그런 생각 들어요. 근데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 모의고사를 통해서 또 우리의 그런 단점, 보완해야 할 점 또 찾아서 앞으로 또 잘 그것들을 해결하는 그런 공부를 또 해 나가야 되잖아요. 그렇죠. 3월 학평은 특징이죠. 제일 처음 보는 시험이다 보니까 전국의 수많은 학생들의 관심과 진짜 온 나라가 다들 집중하게 되는 그런 관심 받는 그런 시험인데요. 전체적으로 해마다 저희들이 이 자리에 있으면서 느끼는 겁니다. 매년 3월 학력평가는요, 실제 문제의 난도보다도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더 까다롭게 느끼는 경향들이 있습니다. 그렇죠? 네, 그렇습니다. 만약에 여러분이 이 3월 시험을 10월에 본다고 한다면 3월보다는 점수가 높을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혹시 시험을 조금 못 봤다고 해서 너무 시리에 빠지지 말고요. 앞으로가 중요한 겁니다. 그게 이제 3월 시험에 아주 여러분이 중요히 고려할 특징이죠. 그러니까 핵심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가장 중요한 사항, 나만 어려웠던 게 아니다. 다들 어려웠으니까 너무 상심하지 말자. 이거부터 일단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네, 전체적으로 좀 총평, 큰 틀에서는 지금 어려웠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드린 거고요. 이제 작년부터 치러졌기 때문에 만약에 N수생의 경우에는 오늘 시험이 이제 작년에 치러졌던 방식대로 선택 과목들이 존재하는 그런 시험인 게 익숙하겠지만, 이제 고3 올라와서 처음 치르는 학생들에게는 조금 이제 화작과 언매 이렇게 나뉘어 가지고 자기가 진짜 수능 분위기로 봐야 되는 게 처음이다 보니까 조금 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신경 써야 되는 거는 이 독서랑 문학도 신경을 써야 되지만 이 화법과 작문, 언어와 매체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빨리 정확하게, 좀 더 효율적으로,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이 해설 강의를 통해서 잘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. 네, 5부는 화작 제가 하고요, 6부는 언매 김철현 선생님이 하시는데요. 당연히 저희들은 뭐 해마다 이 자리에서 계속 학평과 모평과 수능 해설들을 당일에 전국에서 가장 빠른 해설 강의로 여러분 만나면서 왜 맞고 왜 틀리는지에 대한 설명을 넘어서서 여러분들이 각각 지문을 어떻게 읽고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내공을 길러드리는 그런 해설 강의를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 네. 자, 오늘 1부에서 6부까지도 마찬가지이고요. 네. 좀 전에 김철현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화작이냐 언매냐 선택 과목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하지만 당연히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3월 시험이다 보니까 아직 나의 실력은 완성형이 아니다. 그러니까 너무 선택 과목이 뭐 혹시 올해 지금 오늘 봤던 시험에서 망쳤다 할지라도 욕심만큼 안 나왔다는 것을 너무 실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일단. 네. 일단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이제 독서, 문학, 이제 이 과목 선택 과목까지 하나하나 이제 짚어 볼 건데요. 자기에게 피드백을 정말 이 강의를 통해서 잘 줘야 됩니다, 여러분. 네네. 그 피드백을 바탕으로 앞으로 얼마나 발전해 나가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니까요. 네. 시험지 준비하시고 큰 틀에서 독서, 문학, 그리고 언매와 화작 순서대로 어떻게 출제된지 좀 주요 경향들을 살짝 분야별로 한번 살펴볼까요? 독서 먼저 얘기해 봅시다. 네, 독서 첫 번째 세트는 독서 이론과 관련된 내용이었고요. 그에 따라 난도가 이렇게 높지는 않았어요.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실수를 안 하고 빠르고 정확하게 잘 읽고 잘 푸느냐, 그런 전략의 측면에서 점검을 하고 또 앞으로 이제 보완을 해 나가야 될 것이고, 약간 과도하게 시간 안 쓰는 게 중요한 세트죠. 그렇죠. 맞습니다. 네네.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세트는 주제 통합 세트인데 사회 경제 관련 내용이 나왔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그래프도 보여요. 이 그래 내용이랑 그래프랑 관련지어서 이해하는 사고, 그렇게 연계해서 추론을 통해, 즉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머리로 생각을 해서 그 내용을 이해하는 게요, 쉽지 않습니다. 그런 훈련, 사고 훈련을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충분히 해야만 우리가 수능에서 문제를 잘 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그런 세트입니다. 그와 관련해서 여러분이 6번, 7번, 8번 문제 푸는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면 분명히 여러분의 읽기부터 점검을 꼭 하세요.
잘 못 읽었기 때문에 잘 못 푼 거예요. 그래서 그 점 생각을 하고 이 경제 관련 내용 어떤 사고를 통해서 어떤 정보와 어떤 정보를 연계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떠올려서 이해를 해야 되는지 꼭 잘 익혀야 되겠고요. 지문을 제대로 못 읽으면 3점 네. 문제만이 아니고 2점짜리 문제들도 지금 얘기한 것처럼 2세트에서처럼 굉장히 어렵게 느껴집니다. 맞죠? 맞습니다. 그리고 이제 그 문제가 그 다음인 기술 세트에서도 여실히 드러납니다. 이 지문이 짧아요. 비교적 다른 거에 비해선 짧은 것을수록요 압축되어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거를 또 정확하게 파악해서 추론해서 이해해야 답을 잘 고를 수 있습니다. 그런 지점을 출제자들이 자꾸 파고 들어가요. 그런 문항이 11번, 12번입니다. 그래서 11번, 12번에 대한 정답률이 좀 낮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 점 여러분이 또 잘 체크를 해야 되고요.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인문 세트가 있는데 14번에서 이제 17번이죠. 인문 세트는 이제 지문의 내용은 사실 상당히 좀 까다로운 면이 있었어요. 근데 그에 반해서 문제 자체의 난이도는 이렇게 아주 높진 않았기 때문에 다른 앞에 있는 두 세트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정답률은 높을 것으로 예상은 돼요. 하지만 우리가 또 이제 이 해설 강의를 통해서 앞으로 실력을 길러가야 되잖아요. 그런 점에서 보면 인문의 요 철학 지문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해설 강의를 통해서 꼭 잘 익혀서 그 논리적으로 내용을 이해하는 그런 사고 훈련을 함께 좀 잘 하면 좋겠습니다. 네. 네. 독서는 지금 지문이 짧으면 불친절하니까 그래서 추론해야 될 영역이 늘어나니까 어려워지는 것이고 또 길면 긴 대로 또 정보의 양이 많아지니까 처리하기가 원활하지 않아서 또 학생들이 어쨌든 부담을 가장 크게 느끼는 영역입니다. 맞죠? 네, 맞습니다. 네. 자, 문학은 자, 어땠나요? 네, 문학은요 상대적으로 뭐 독서보다야 상당히 쉽다고 느꼈을 건데요. 그래도 많은 학생들이 아마 문학도 어려웠다라고 느낄 거예요. 왜냐하면 독서에서 워낙에 막 마음 다치고 급하게 쫓겨가지고 문학으로 순서를 이렇게 흘러왔기 때문에 제대로 잘 안 읽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. 네. 더더군다나 뭐 문학에 이제 그 여러분들이 취약한 것들은 아마 이제 낯선 작품들일 경우 지문을 내가 이해 자체를 작중 상황에 대한 이해 자체를 제대로 못할 경우에는 문제도 쉽게 되어 있다 할지라도 상황이 이해가 안 되니까 문제를 풀어낼 수가 없는 경우들이 있죠. 그렇죠. 자, 처음에 네네네. 그리고 이제 제가 하나 더 드리고 싶은 말은 이런 게 있을 거예요. 앞에 독서부터 풀었으면 어려우니까 시간을 거기서 많이 맞아요. 보내게 되고 맞아요. 그에 따라 뒤쪽에 가면 이제 시간에 쫓겨가지고 사실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잘 읽으면 얼마든지 잘 풀 수 있는 것들을 잘 못 푸는 그런 학생도 있었을 겁니다. 맞습니다. 그 점도 여러분이 좀 체크를 해야 돼요. 맞습니다. 첫 번째 세트 고전 소설 세트였는데 숙향전이 났죠. 작품 자체는 뭐 그다지 낯선 작품은 아닙니다. 유명한 작품이고 우리 고전 소설의 대표적인 작품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. 근데 이제 21번 같은 문제는요. 3점 달고 있는 문제의 값을 한달까요? 조금 까다로웠어요. 그래서 오답률이 좀 높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교묘한 함정이 파여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또 주의해야 될 선지는 무엇인지 같은 것들을 이따가 이제 3부 해설에서 제가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. 그 다음 두 번째가 6문제를 달고 있는 갈래 복합 세트인데요. 고전 시가 두 편과 그리고 고전 수필에 해당하는 작품이죠. 묘지명이 엮여있는 작품이었습니다. 아무래도 지문의 분량이 상대적으로 많고 작품도 세 작품을 엮어서 출제하고 이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부담을 좀 느끼게 되는 그런 분야가 아니겠습니까? 특히 24번이나 27번 같은 문제들은요. 조금 섬세한 판단을 요구하는 그런 문제들이었기 때문에 아마 아이고 내가 그걸 신경 못 썼다 하고 나중에 생각하니까 이거 왜 틀렸나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역시 해설을 통해서 지문과 문제 사이의 관계 어떻게 정답을 찾아내야 되는지에 관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상대적으로 고전 문학 작품들이 조금 더 까다로웠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넘기면 세 번째 세트는 현대 시인데 김수영의 시는 여러분들에게 낯설었을 테지만 백석의 시는 뭐 수업 시간에 문학 시간에든 국어 시간에든 배운 학생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. 그래서 아주 유명한 백석의 대표작 가운데 하나이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친숙한 지문이었다라고 느끼는 학생들도 많을 것 같고 문제들도 뭐 과히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. 자, 마지막 현대 소설 세트 김원우의 무기질 청년이라는 비교적 낯선 소설이 나왔는데요. 작중 상황 자체에 대한 그 설명을 보기를 통해 가지고 이해를 하고 그걸 이용해서 지문을 읽어냈다면 뭐 그렇게 까다로운 그런 문제 세트는 아니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낯선 지문이지만 각 장르의 속성들, 기본적인 특성들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내 머리로
내 마음으로, 내 눈으로 읽어낼 수 있는 힘이 있다면 문제들은 상대적으로 독서에 비해서는 조금 더 헤쳐나가기가 쉬운 분야가 또 역시나 매번 시험에 그렇듯이 문학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자,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을 언매 어땠나요? 네, 언어와 매체. 예전에요, 이 언어가 상당히 난도가 높은 문항들이 꼭 한두 문항이 출제가 됐었습니다. 그래서 EBS 사이트에 그 시험 보고 나서 오답률 베스트 5 하면 그 안에 맞아요. 이 언어 문제가 반드시 한두 문제가 네, 꼭 들어 있었죠. 1위를 하기도 하고요. 맞습니다. 네, 그때 뭐 정답률이 한 20%대 나오고도 그랬어요. 맞아요. 그런데 이제 작년부터 이게 선택 과목이 되면서 그런 현상이 이제 좀 완화가 돼서요. 눈에 띄진 않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언어의 문제가 좀 비교적 평이해진 측면이 있습니다. 말씀 잘하셔야 돼요. 네. 그래도 어려워요. 평이해진 측면이 있습니다. 네네. 그런데 이제 공부를 좀 덜한 학생들한테는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. 왜냐하면 언어라는 게 이 개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해석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. 근데 그 개념 자체가 없으면 해석 분석이 안 되잖아요. 하지만 그 개념을 여러분이 잘 익혀놓으면 해석 분석을 정말 예년보다는 좀 더 쉽게 잘할 수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언어 선택을 했는데 아직 좀 공부가 미흡하다고 하면 빨리 하세요. 빨리 하고 나면 이후에 안 틀립니다.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앞으로 공부 잘했으면 좋겠고요. 의문 단어 문장에서 이제 고루 출제가 됐고요. 국어의 역사와 관련해서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매체는 시의성 있게 제재를 최근에 있는 어떤 그런 뉴스 관련해서 가져왔고요. 그 다음에 또 이제 재밌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이 온라인으로 뭐 수업도 하고 온라인으로 이제 회의도 하고 하는데 그 온라인으로 이제 회의하는 상황을 설정을 해서 이제 매체 문제를 출제를 했습니다. 자, 이런 식으로 매체가 좀 이제 시의성 있는 그런 제재, 그런 매체를 다룬다라는 것을 알고 그와 관련하여 매체 특성에 대한 이해를 잘 하면요 매체 문제 빨리 잘 풀 겁니다. 네네. 언매가 그랬고요. 화작은 역시 지금 언매와 화작 사이의 밸런스 관련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건데, 화작은 이제 상대적으로 조금 더 까다롭게 출제되는 게 최근의 평가원의 경향이었고, 언매는 상대적으로 과거에 비하면 조금 이렇게 힘을 빼는 경향이 있었잖아요. 근데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, 언어는 그래도, 문법은 그래도 여전히 학생들에겐 다소 어려울 수밖에 없다 말씀드렸고, 근데 화작의 경우에는요, 이번 화작의 시험 출제의 경향이랄까, 그냥 뭐랄까요, 아주 전형적이고 안정된 출제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아주 전형적인 거죠. 3개의 세트, 그리고 앞에 화법 단독, 마지막에 작문 단독, 그리고 화작 통합으로 가운데 5문제 출제하는 그런 방식으로 3, 5, 3 해가지고 총 11문제가 출제되는 방식이고, 각각의 소재나 지문의 또 스타일, 성격이나 뭐 이런 것들도 전부 아주 매번 거의 반복되다시피 해온 그런 어떤 전형적인 틀을 유지하면서 뭐 대단히 새로운 문제 유형을 개발한다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조금 그 안정감을 화작 대비하는데 학생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출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. 전반적으로 문제 전체는 객관적으로 볼 때는 좀 평이한 수준이었고, 다만 아까 김천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문학에서 느꼈던 시간이 쫓긴다, 독서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써서, 그게 당연히 화작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. 더 크게 미칠 겁니다. 마지막에 풀 때 그러다 보니까 쉬운 문제들인데 특히나 작문 단독 마지막 세트까지 가면요 시간이 너무 쫓겨가지고 사실 별거 아닌데 막 못 읽고 그냥 답을 막 아무거나 고르게 되는 그런 일들도 생긴 학생이 아마 제 얘기예요 막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것 같네요. 자, 이런 정도로 하면은 화작에 대해서 이제 제가 대충 큰 말씀은 드렸고, 이따가 제 5부에서 화작의 신세계를 열어젖힐 각 문제 유형별로 어떻게 얘를 해부해가지고 정답만 쏙쏙 골라내는지를 함께 살펴볼 그런 시간을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 이제 함께 해설 강의를 공부를 해야 될 텐데, 네네. 문제 해설만 보는 거는 좀 비교적 추천하지 않습니다. 맞아. 아까 얘기했습니다. 문제를 틀렸다면 읽기부터 점검을 해야 됩니다. 그래서 남궁윤 선생님이 설명하는 것, 그리고 제가 설명하는 것, 그 읽기의 그 과정, 방법부터 여러분이 잘 익히면서 자신의 그런 부족한 점을 잘 채우는 그런 공부를 우리 해설 강의를 통해서 하면 좋겠습니다. 진짜 중요한 말씀하셨는데요. 첫 번째 시험이니까 적절하게 지문을 정확하게 읽어내는 힘을 기르는 데 집중을 하도록 합시다. 자, 1부, 2부 독서, 네. 3부, 4부 문학, 5부 화작, 6부 네. 언매에서 만나겠습니다. 자, 해설 강의 내공 기르는 힘을 다지고 그 다음에 앞으로 쭉쭉 수능까지 나아가기 위해서
자, 네, 우리 함께 나아갈 파이팅 겁니다. 외치면서 함께 1부 파이팅하면서 가겠습니다. 나가야죠. 하나, 둘, 셋, 파이팅!